어제부터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었던 48,000달러대가 무너지면서 한때 46,000달러 근방까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간신히 47,000달러대에서 매달리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은 달러가 약간 반등했습니다. 93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최근에 달라스 쪽에 연준 은행 이사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월가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다만 8월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별일 없이 그냥 미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백신 이야기를 하면서 대충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 실업률 등에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률을 보면은 안 좋습니다. 5주 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 외에도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회복되는 기미가 사실은 보여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전염병 변이의 확산이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연준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는 국내 소식,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코인 ETF, 비트코인 ETF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 펀드 허용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제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면서 또 ETF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아주 개판인데 그냥 도지코인 ETF나 상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자, 그 다음에 신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국내 거래소 42곳 중에 24곳이 벌써 영업 중단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업이 중단된 거래소들 목록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ISMS 신청을 하지 않은 곳들은 결국은 전부 다 중단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신청이 승인이 나게 된다면 여기 있는 거래소들은 다시 영업을 재개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도 승인이 안 나면은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 되고, 승인이 난다 할지라도 이 실명 계좌가 없으면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활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업비트나 이 빗썸 같은 데로 안전을 위해서 코인을 옮기는 것이 좋겠죠. 작은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코티를 상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자, 코티는 저도 나름 정감 있는 코인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소식을 좀 전하기도 했었는데, 칼다노의 투자를 받기도 한, 둘이 협력하는 에이다 쪽과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크립토닷컴에서 몇 가지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립토 포커 NFT를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홀덤 룰을 적용해가지고 크립토닷컴 코인인 CRO를 보상으로 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을 맺은 F1에 대해 가지고 최다 추월 횟수 기록을 한 선수를 예측하는 콘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F1 팬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수 예측 게임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해서 트론이 쇼핑.io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쇼핑.io 결제 시스템을 채용한 그들의 파트너들 상에서 트론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스위스의 5성급 호텔 체디 아데르마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이나 고민을 해왔었다라고 하네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곳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 달 새 미국 내에서 ATM 기기 1200대가 신규로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ATM 기기가 좋긴 한데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ATM 기기 사업이 언젠가는 호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저도 몇 달 전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바로 GBTC 락업 해제가 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까, 막 던져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자, 락업 해제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락업인 58개를 끝으로 락업 해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행히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는 한데 이 또한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모건 스탠리가 여러가지 펀드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무려 30개 이상의 모건 스탠리 펀드가 GBTC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모건 인사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92만 8,051주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펀드마다 관리를 하는 매니저들이 있을 텐데 이 수많은 모건 스탠리의 펀드 매니저들이 GBTC, 즉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좀 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해서 영국 쪽의 억만장자 사이먼 닉슨 패밀리 오피스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비트코인 회복과 또한 무제한 양적 완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확대를 결심한 것은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에 회복 추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좀 끌어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많이 흘러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또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만에 유출액은 27,300개. 일단 이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지난 2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유출 액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코인베이스에서 추가적으로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3만 개를 부쩍 넘겼는데요. 그 중에 코인베이스에서만 3만 4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빠져나가는 만큼 들어와가지고 지속적인 매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좀 뻔하긴 합니다만 읽어볼게요. 매도 압력 증가.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파생 상품에서 활용.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페어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아닌 것 같죠. 지금 비트코인 페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한 회복세를 보여줬었으나 지금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와 동시에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나마나 비트코인 가지고 쇼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유력하지 않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봤다시피 고래되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센티멘트에서 전해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파는 고래가 있고 사는 고래가 있다. 아니면은 얘네들이 한 통속이어가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팔면서 시세를 낮추고 한쪽에서는 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5만 달러를 두드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었죠.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트코인의 기회였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지게 되고 만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47,900달러, 48,000달러 선에 이 지지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이 42,000달러까지도 일단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꽤 우리 선생은 보고 있었고,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45,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난 여기서 좀 더 사겠다라고 여기 있는 이 지지선을 믿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45,000달러, 44,000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이 가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도 이제 굉장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고 올라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긴 합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을 보시면은 이 상승형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결국 상단에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상승하면서 아주 기분 좋았었습니다. 근데 쭉 빠지면서 이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는 이 추세선이 지난 7월달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었던 상승 추세선이었었는데 이것마저 깨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 비트코인 패턴에서 역 컵앤핸들 패턴까지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하락세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분석들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뭐 상승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비트코인은 최근 저점부터 29,200달러 선부터 5만 달러대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만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불장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횡보를 하든지 재축적 기간을 거치든지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부디 비트코인 하락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반등하는 주말이 되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바카스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